네,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조금 더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무박 이번에도 뭐 무박 2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제 최종 타결까지 이제 이르렀는데요. 얼마 만입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해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8개월 만이죠. 총 20번째 이제 이산가족 20번 상봉이 했습니까? 됩니다. 네. 예. 1985년에 교양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 60가족이 서로 상호 교환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 그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8.15 때 이제 이루어진 뒤 이번이 이제 20번째 이산가족 상봉이 되는 셈입니다. 예. 당초에 개최 시기를 두고 우리는 이제 10월 초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북한에서는 10월 말을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북한 쪽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군요. 좀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초 남측은 그 추석 맞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런 의미도 살리고 또 10월 10일 북한의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이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그 시기를 피해서 이제 좀 앞서서 상봉을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네. 북한은 뭐 상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 그 준비 행사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만큼 당초 그 이유를 주장했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합의 사항을 보면 북측의 이제 시기 문제에 있어서 북측의 주장이 상당히 또 반영이 됐고 또 이후 뭐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부분도 추후 회담을 열자는 부분까지 북한 입장이 좀 상당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합의로 지난번 8월 25일에 그 고위급 접촉에서 이뤄냈던 그 합의 내용의 그 첫 단추를 깼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산가족 그 신청자 수가 뭐 12만 명, 13만 명 이렇게 됐는데 12만여 명이었습니다. 많이들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분이 6만 6천 명이라면서요. 이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100명씩 이렇게 만나갖고 이제 어느 세월에 다 만나겠나 싶기는 합니다. 네. 근데 좀 상봉을 좀 정례화하는 문제도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당초 이제 우리 측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얘기를 했듯이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또 뭐 그 서신 교환이나 화상 상봉 문제까지 좀 논의를 하고 이번에 결론을 내고 싶어 했지만 네. 북측은 늘 그렇듯이 이제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에 상당히 난색을 표했고요. 따라서 이제 뭐 24시간 가까운 무박 2일에 이제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남과 북은 이 같은 그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관련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시자 회담을 열어서 논의하자라고 해서 추후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번 이산가족 그 상봉이 조금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예. 이후에 좀 더 급을 높여서 적시자 회담을 통해서 그 문제들 논의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앞서 김희준 기자가 얘기했듯이 10월 10일이 이제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또 뭐 미사일 발사 계획도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은데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이런 뭐 남북 관계의 어떤 그 냉랭한 분위기들이 이산가족 상봉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은 없을까요? 네,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예. 부분이죠. 지금 북한이 뭐 동창리 발사대를 증축, 개축 다 완성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10월 10일 70주년이기 때문에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이제 뭐 대내외의 그런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하기 네.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상태거든요. 그렇다 하면 국제사회가는 곧바로 이제 제재 국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논의한다 하면은 상당히 이제 남북 관계도 경색된 국면으로 이어지고 네. 북한도 이 제재에 반발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013년에도 9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다 합의해놓고도 나흘 전에 파기한 바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잘 넘어가고 이 부분의 합의를 지키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 좀 추가적인 그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금강산 관광재개나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만은 지킬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북한도 오늘 그 이산가족 추석 계획이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24분 만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북한의 입장에 따르면 상당히 좀 신속한 발표이고요. 네네.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 보도에 비하면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이런 이제
이번 협상 기간 중에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네. 지난 8.15 그 고위급 합의는 남과 북이 어떠한 위기 상황도 예. 잘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이번 이산가족 합의에 대한 자신들의 공고한 공약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이번 합의는 잘 지켜가고 남북 간에 이런 문제는 잘 넘어가겠다는 네. 부분을 좀 약속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그 생사 확인 의뢰 대상자 중에 국군 포로가 포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그 생사 확인 의뢰서 서로 주는 규모를 보면은 네. 북한은 200명인데 우리는 250명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50명이 이제 국군 포로가 그렇습니다. 이덕행 이제 수석 대표가 발표를 했고요. 500명은 국군 포로 대상자인데 사실 북측은 국군 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이제 국군 포로 납북자를 이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에 항상 포함을 시켜 왔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생사 확인이 되면 우선적으로 생사 그 상봉 대상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